네,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운 시간 겪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 오성민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수험생활의 페이스메이커 입시 컨설턴트 오성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수능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좀 체감되는 변화가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고교 학점 제도는요, 다른 OECD 회원국들처럼 이전의 성적 중심의 줄 세우기 방식의 평가 방식을 벗어나 학생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습의 입시 교육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출생인 학생들은요, 본격적으로 이 고교 학점 제도 안에서 수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고 이전보다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심도 깊은 탐구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는 만큼 그 단점도 뚜렷합니다. 예.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제 대학 수업에서 진행되는 시스템과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숫자로 매겨지는 결과보다는 이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고교 학점 제도는요, 지난 2014년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2018학년도에는 이미 전국의 105개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을 본다면 여전히 교원분들과 학생들 그리고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상당히 혼란한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요. 고교 학점제가 자율성에 숨겨진 사교육 경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결정은 결국 하나입니다. 입시 컨설팅, 과외 등으로 그 준비를 대체해줄 전문가를 찾아 나설 것이며 이는 이미 80년대에서 90년대생들이 경험해본 극한의 사교육 경쟁이라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입시 제도가 바뀌더라도 학생들의 절대적인 어떤 학습량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학력고사 세대부터 지금 수능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교 학점 제도까지 교육 과정의 변화로 인한 학습량의 차이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 고교 학점제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이전보다 책임져야 될 그 공부량이 훨씬 더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고교 학점 제도는 절대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고교 학점 제도는 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상대 평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책임 교육의 명목하에 최소 학급 성취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과목 출석률이 낮은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 즉 낙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점 이외에 과목별 보고서나 수행평가까지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대학에서 또한 변별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 공부만 잘해서는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입시라는 그 마라톤을 앞두고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과목별 학원이 좀 주로 이뤘다면은 예전에 왜 드라마에서 히트를 쳤던 믿으십시오 어머니, 저만 믿으십시오 어머니 했던 그 유명했던 단어 대사 있잖아요. 그런 입시 컨설팅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입시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전략으로 생활기록부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입시 컨설팅 업체, 즉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그런 업체들을 찾은 경우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학생, 초등학생, 심지어 4살, 7살 유아들을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을 데리고 어머님들께서 컨설팅을 해달라고 방문해 주셨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이들은 좀 웃고 뛰어놀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당장의 아이의 행복보다는
영어 유치원의 입시 그리고 유명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입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시다 보니까요. 이를 악용하는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니 뭐 입시 컨설팅 사기 뭐 이런 것도 간간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피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금전적인 피해보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망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컨설팅을 홍보하고 학생들 개개인에 맞춘 진로를 상담하기보다는 그저 떠도는 정보를 짜집기해서 그럴싸하게 본인이 아는 영역으로 아하. 끌고 들어와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였는데요. 본인이 입시 컨설팅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서 대치동에 실제 주소가 적힌 명함을 주며 접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컨설팅 회사에는 의대생 혹은 소위 스카이 출신의 선생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유도하고요. 그 후 결제를 하고 나면 홍보했던 선생님들이 아닌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고용된 과외 선생님들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면 연락조차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길거리나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회성 컨설팅을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업체들의 주소지가 유명 학원가라는 그 점을 버려두시고 그 업체의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 재학생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졸업생들의 입시는 어떠했는지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피해를 예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아이의 입시를 위한 절박한 마음에 선택했던 일이 사기 피해로 이어진다니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뭐 대표님께서는 직접 입시 컨설팅 강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보통 어떤 부분일까요? 예, 거의 대부분 과목별 학원들을 많이 질문해 주십니다. 저 어디 동네 사는데 선생님 어디 학원 좀 추천해 주세요. 예. 무슨 과목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그 가정을 본다 하면 오전부터 저녁까지 늦은 밤까지 학생들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12시간을 앉아 있는다고 해도 학생들이 12시간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 혼자일 때, 주체적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아닐 때 우리 학생들은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동적인 강단 앞에서보다 책상 앞에서 훨씬 더 많은 성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학생들과 부모님이 함께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답변은요. 아이러닝에게도 어떤 대단한 공부법이나 그런 커리큘럼이 아닌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 가장 처음으로 본인이 공부를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의 답변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뭐 컴퓨터 학원에서 코딩을 배웠었는데 어플 만들었던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러면서 본인의 인생의 경험치에서 가장 멋지게 보였던 그런 직업들 혹은 학업이라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특별했던 경험들을 학생들은 대부분 꿈이고 목표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12번도 더 변하는 게 학생들의 장래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이 가볍다, 줏대가 없다 라고 혼을 내거나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나이대를 불문하고 우리 아이가 다소 철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직업을 가지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직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렇게 진로를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변동 없이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 고교 학점 제도에서는요. 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입시 교육 방법이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현명한 입시를 위한 이야기 오성민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